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현수 소설가의 남원 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소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어,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라는 김현수의 단편 소설집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는 남원 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주석은 뒤에 따로 붙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같이 실지는 않았거든요. 춘향전과 관련한 한시 부분들을 좀 실어놨는데 그것은 이제 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는 이 세 개의 이야기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좀 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고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춘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춘향을 짝사랑한 군매사령, 옥을 지키는 사령의 추억담이에요.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나중에 회상을 하는 그 군매사령이 제3자의 눈으로 춘향과 변사또의 일을 회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태 잊히지 않는 그 얼굴이라는 대목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읽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변학도, 다시 말하면 변사또가 의 입장에서 그때 일어난 일을 서술한 내용들이거든요. 저 소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춘향의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하고 변학도의 입장에서 그때를 재구성한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저 소리는 무엇이냐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변화하던 옛일은 티끌 따라 흩어지고 흐르는 물은 무정한데 푸른 절로 봄이구나.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고구 가까울 무렵이면 집 안쪽문 옆에서 피어오르는 앵두나무 꽃잎처럼 무리풀을 먹이고 쌀가루를 뿌려 만든 전라도 분주지처럼 촘촘히 박아놓은 대나무 창살 사이로 서늘한 소설의 바람을 잡아타고 내려온 별빛들이 옥중으로 점점이 밀려 들었다. 오늘은 며칠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다른 며칠을 두고 이을고 이제 밤이 깊어질수록 빛이 설핏해지는 때가 찾아왔다. 초하루 가까운 때의 밤이란 꽃무늬 수놓은 이부자리에 금침을 베고 누웠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법.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어떤 인생에게나 한 번쯤은 그런 밤이 찾아올 테지. 그런 밤이 찾아오면 강은 낯빛을 잃어버리고 밤은 홀로 깊어지겠지. 아니라고 몇 번을 거듭해서 말해도 우리는 결국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바뀌어 가겠지. 그런 밤에 혼자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물러졌다가는 이내 흐릿해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따라 흐르면서 가문 없이 밤의 그늘 속으로 풀리게 된다. 그 둥근 담장 너머 대나무 창살 속에 들어온 뒤로 마음이 경계를 따라 번지는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다시 생각을 틀어주었다. 마지막 구절은 낙화유사 대루인, 곧 지는 꽃만이 흡사 누각에서 떨어지는 사람 같구나가 분명했다. 제 아무리 어두운 밤이 영혼 속으로 밀려든다고 한들 그런 구절마저 잊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숨은 구절은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객사에서 푸릇푸릇 버들잎이 새롭다라거나 바닷물은 발 아래로 천만길 따위가 떠올랐으나 모두 그 시에 어울리는 구절은 아니었다.
강은 지는 꽃을 데려가는데 기러기 소리 외롭다거나 봄빛은 점점이 떨어지는데 길가 버드나무 그 빛을 더하네. 따위유 대수롭지 않은 구절들이었을 거야. 몇 번 정확한 구절을 떠올려 보려고 새하얀 머릿속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다가 그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고 문득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뜻밖에도 눈물이 맺혀들었다. 옥에 갇힌 그녀에게는 느닷없는 눈물바람은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눈물은 조금 의미가 달랐다. 처음에는 그처럼 늙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5월 비상, 매울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되어도 닿을 때가 있다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 차가운 바람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붉은 마음만은 서로 변치 말자고 맹세했던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 다음의 여러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그 뜨거운 마음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6 생일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는 무렵이었다. 물론 그게 첫사랑이었다. 되비치는 얼굴이 진짜 제 얼굴이라도 되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내는 거울처럼 애지중지 아끼고 또 보듬어주고만 싶은 사람이었다. 16이라면 면경 속에 담고 그 모습이 평생 자신 얼굴로 남으리라는 것쯤은 알만한 나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키가 자라는 변덕쟁이 아이, 시절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만춘, 치솟을 대로 치솟아 결국엔 무르녹고 마는 푸른 시절이 찾아온다. 온 마음에 꽃봉오리 맺히고 잎사귀 달리면 거기서 변하는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변할 수 있으며 무엇이 변해서는 안 되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호령을 받은 나장들처럼 그 이름만 불러도 첫사랑이 달려온다. 북두칠성 7별빛에 두고두고 비춰봐도 바래지 않고 지리산에서 불러내려온 푸른 물에 99달을 나를 담가둔다고 한들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찾아온다. 금나와 꽃등 마냥 수줍게 고개 숙인 여린 소녀의 마음자리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그 사랑은 부드러운 입술로 무슨 말을 했던가. 손빠른 중 비질하듯 덧없이 세월이 흐르고 그녀가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로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만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서리와 눈마저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사랑만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서리와 눈마저도 사랑만이 그녀를 영원히 살아남게 하리라는 것. 그 사랑을 얻으면 죽음마저도 침향처럼 은은해지리라는 것. 그래서 처음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울컥 노여움이 치솟는 걸 느꼈다. 그건 약한 신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지를 올리며 드는 마음이 아니라 철모른 아이가 아끼던 다관을 깨뜨리겠노라고 달려들 때 불쑥 치미는 공격적인 마음에 가까웠다. 밑에서 위를 우러러 분노한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아우르며 화를 냈다는 뜻이다. 그건 당연했다. 남녀간의 사랑을 최고의 목적으로 떠받드는, 덕목으로 떠받드는 종교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녀는 그 종교의 성녀와도 같은 사람이랄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에 관한 모든 신비체험을 경험한 몸이었다. 그 눈부시도록 환한 빛, 섬뜩할 정도로 뜨거운 기쁨에 일단 노출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고 식어버린다. 삶과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나서는 그녀 오만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신비체험을 한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민다고 배교할 것 같으면 사제란 칼을 우상으로 삼아 제사 지내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됐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 옥에 갇힐 때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그 어떤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결연가 자존심인지 오만함인지 혹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마음은 슬픔으로
번져갔다. 5월 버드나무 잎을 건드리는 따뜻한 바람처럼 명사신이 해당호 아름다운 해변에 가 닿았다가 물러섰다가 이내 다시 가 닿는 일을 되풀이하는 동해 푸른 파도처럼. 슬픔은 지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마음을 적셨다. 분노는 사랑의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았으나 그 불길은 막아도 막아도 밀려드는 슬픔의 물결의 아래쪽부터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기생들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 옥난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국내 사령의 유세를 빌려 옥까지 찾아온 건 바로 그날 오후였다. 옥난은 환한 낯빛으로 다짜고짜 그녀를 향해 자네의 아름다운 행실에 이제 망고에 빛나게 되었다네 라고 말했다. 향천과 질청의 여러 어른들께서 근민한 골방에 처박힌 그 허수아비 녀석을 골탕 먹일 방도를 드디어 알아냈다네. 근본 임금께서 호남 땅에 어사를 파견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어사또가 순천 객사를 호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곧 남원 땅에도 들이닥칠 것이네. 옥난이 말을 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졌던 그녀의 얼굴 위로 파르르 생기가 돌았다. 그렇다면 삼청동 도련님이 드디어 장원 급제하시어 어주삼배의 홍패와 사화 받으셨다는 말씀인게요. 그녀 말에 옥난이 듣던 중 한심한 소리라도 되는 양 혀를 끌끌거렸다. 형옥 거적대기가 내게는 어디 구중심처 회문등매라도 된단 말이냐. 어찌 아직도 지금이 꿈결인지 엄격거린지 구분하지도 못한단 말이냐. 몽룡인지 삼룡인지 그 어린애가 한양으로 올라간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어사와 머리 꽂고 너희 집 앞에 연료정문 세워줄 꿈을 꾼다더냐. 별나다 별나다 하지만 너처럼 별난 애는 두고 다시 안 나올 기다. 잘 들어봐라. 도안이며 구실돈 드나드는 관계며 관청고자 틀어진 이가 다 누구더냐. 호장 영감이며 좌수 어른이 아니더냐. 또 이 옆 객사에도 금준 미주 천인혈 호령소리 요란하게 울려 퍼질 것인즉 너는 마음 하나 곧게 지켜 뒷일을 도모하도록 해라. 그 까끔무 같은 병가놈이 제 아무리 회유해도 흔들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의서 또한은 벌써 몇 차례 파발이 오간 눈치니 본관사또 귀 빠진 날이 월 빠지는 날이 될 게 틀림없소. 옆에서 사염없이 그녀만 바라보던 국내 사령이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다. 월 빠지는 날이 된다니 그런 변사또께서 봉고 파직이라도 당한단 말인게요. 오라버니. 봉고 파직뿐이겠느냐. 의사도 출두에 청문하게 되면 돈구멍이든 밑구멍이든 안 빠져든 구멍이 없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겸해 서류상 황곡과 정결에는 빼돌린 구멍만 숭숭 뚫렸을 테니 여기 들어와 옷구멍이나 들여다보는 신세가 될 게 분명하다. 변사또 같은 분에게 구멍공사 누명이 웬 말이오. 일이 되고 보니 그놈의 치도곤도 그리워진단 말이냐. 아니면 그 허수아비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로 믿게 되었더냐. 말 거슬러 달리고 한 적도 없는데 잔말이 참으로 많구나. 어쨌든 자네는 연료로 수절할 몸이니 좋다고 기절하지나 말고 마음 하나 꼭 붙들어 매도록 하게. 이번 일은 자네 한 몸 수절하는 일에 달렸으니 자네에게 백년 가약은 전임사또 자제 책방 도련뿐이 아니던가. 그녀 말에 옥란이 눈을 찌뜨면서 재까렸다. 옥란은 그녀에게 일부종사 이부불경 다짐을 받은 뒤에야 군례사령을 이끌고 다시 옥문을 나섰다. 옥란과 군례사령이 다녀간 뒤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슬픔이 넘쳐 흐르는 것일까?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고여들기 시작했다. 변사또는 그녀가 마음만 열어준다면 그 어떤 형국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고 누차 얘기했다. 북촌에 본가를 둔 45살의 양반이 19 천기소생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게 다였다. 그게 왜 봉고파직의 사유가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관기들의 마음은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막무가내 동원 마루방으로 불러들여 밤을 보내는 그 수많은 수령들은 왜 처벌하지 않은 것인가. 책방 도령이 의사또가 되어 용성관 마루에 서서 호령한다 해도 그녀는 변사또에게 일말의 동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능구렁이 같은 향리들에게 속아 넘어간 다른 의사에게 자신에 대해 연정을 불태운 게 죄라면 죄랄 수 있는 변사또가 일순간 탐과 놀이로 매도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